이제 모 회사가 자기네들과 1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광고에 AI 도구를 써보니까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광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대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광고를 요청했던 다시 회사가 해봤더니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광고의 근원을 생각해보면 도구를 써서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발현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결국에 그 일의 근원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줄긴 줄 거예요. 근데 줄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랜드마스터북 AI 2025 트렌드 활용평가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AI나 뭐 IT 이런 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일을 한 1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들을 좀 하나의 용어로 만들자. 제가 하는 일은 IT 커뮤니케이터다. 뭐 이렇게 정의도 했고요. 네. 관련돼서 뭐 연구소도 만들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IT 분야 자체가 약간 네. 변방의 느낌이었었거든요. 약간 덕후들의 세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네. 메인스트림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의 변화가 이제 모바일의 변화죠. 모바일 전에는요, 우리가 신문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신문에는 섹션이라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종합, 뭐 그다음 정치, 사회 이런 게 나오는데 원래 그때는 이 IT라는 게 과학 기술 그쵸, 이렇게 해서 그쵸. 거의 뒤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사회면에 뭔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알고 보면 다 IT 기술 기반이에요. 예를 들면 카카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은행,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IT 기반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에 있었던 것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이제 한번 크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알파고가 2016년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랬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되게 이슈가 됐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챗GPT 때문이겠죠.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 알파고 때는 사람들이 그냥 AI를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 나오고 나서 써보니까 재밌는 거, 우리 일상에 조금씩 녹아드니까 그 기술 안에서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냥 모든 게 다 AI, 뭐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좀 변화의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술은 따로 있고 비즈니스가 따로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기술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IT가 연결이 되고 돈이 몰리게 되고,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와 돈이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이 생활의 중심에 이제 정말 다 녹아든 것처럼 AI는 약간 지금 녹아들기 시작하는 그 초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 AI와 함께하는 길의 초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계속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뭐 AI 계속 책도 시리즈로 내고 있고 이제 열심히 또 저는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자님이 선정하신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보는 게 시작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머리말에 써놓은 내용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만 AI는 쓰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T라는 게 경험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경험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AI 관련 수업도 하고 있지만 컨텐츠 비즈니스 쪽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컨텐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흑백 요리사, 오징어 게임, 듣는 거랑 보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컨텐츠를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컨텐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AI들은 되게 컨텐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냥 아는 거랑 써봤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걸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왜 이렇게 AI가 우리 사회에 빨리 들어오는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대표님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웹3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기술 자체 컨셉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 되게 접근이 복잡했잖아요. 근데 챗GPT는 우리가 스마트폰 앱 깔고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찬 강의 같은 데 가면 사장님들 다 모셔놓고 하는 게 뭐냐면 앱 설치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앱 설치하고 가입시키는 거. 가입시키고 나면 할 줄만 알게 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말로만 듣던 AI 한데 이게 되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이유가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제 차에서 혼자 계실 때가 많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거 틀어놓고 계속 대화하시니까 얘가 그걸 갖고 내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맞든 틀리든 툭 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AI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리터러시 교육이나 뭐 윤리 교육이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요, 써보면 달라집니다. 써보면 달라진다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경을 이걸 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안경 같잖아요. 제가 얘한테 Hey Mera, take a video. 보이시나요? 네, 이러면 지금 제가 비디오 찍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끼고 어딘가 가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와. 이거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또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초에 하는 CES라는 행사를 갔더니 이런 비슷한 기계들이 중국에서 이제 올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들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게 되게 편하기도 하지만 우리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AI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기보다는 써본 만큼 보인다, 해본 만큼 보인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도구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체험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보시는 것만으로도 느끼실 수 있게. 근데 진짜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거잖아요. 이게 다 되는 거네요, 이제는. 그렇죠. 뭐 챗GPT 대화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비스의 느낌이 되게 나요. 또 최근에 이 챗GPT 안에 스케줄링 기능도 생겼기 때문에 얘한테 매일 2시마다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 그럼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 자비스의 느낌으로 또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중간에서 보면은 AI 에이전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네네. AI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무슨 개념일까? 2025년에 과연 어떤 키워드가 가장 AI와 관련된 이슈가 될까라고 썼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르네상스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만큼 거의 모든 키워드가 다 이쪽으로 쏠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모든 AI 회사들이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CES에서의 그 키노트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개념을 가져온 것이죠. 그럼 이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이제 비서에 가깝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에이전트의 원래 의미인 대리인이라는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대리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에이전트라는 말을 실은 그 AI 쪽 말고 일반 신문에서 가장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스포츠 뉴스에서 많이 FA 시즌이다 되면 야구 선수들이나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그래서 이제 내 몸값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몸값을 잘 받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에이전트를 고용했어요. 그럼 에이전트한테 제가 올해는 몸값을 한 20억 이상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야 20억을 받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 고용했던 야구 선수가 에이전트한테 알려줄까요? 아니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할까요? 알아서. 그쵸.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이거든요. 저는 AI 에이전트가 갖는 가장 큰 함의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에이전트 시대는 그냥 목적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파티를 준비하는데 파티를 준비할 때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지 네가 알려줘. 그럼 지가 알아서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배송을 해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을 주면 목적에 대해서 바로 결과까지 이어지는 이런 녀석들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이전트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비서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했었어가지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나의 역할까지 그냥 아예 아바타처럼 대신하는 걸로까지 이제 두 단계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종의 자동화 영역이다가 두 번째는 나의 어떠한 캐릭터나 인격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의 키노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어떠한 아바타 같은 게 한 8개, 9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HR 부서에서 있는 본인, 아니면 전략을 짜는, 뭐 마케팅을 하는 나,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떠한 캐릭터나 어떠한 능력을 주면은 쉽게 말해서 가상의 나를 복제하는 거죠. 근데 그 녀석들이 특화된 거죠. 이 녀석은 되게 마케팅을 잘하는 어떤 에이전트인 거예요. 네. 근데 마케팅을 그냥 잘할 수도 있지만 제가 평상시에 했었던 생각이나 내용들 얘한테 세팅을 해주면 제 생각의 관점에서 마케팅을 잘하는 녀석.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다. 와, 아니 근데 이제 그 개념까지 가면 완전 이제 그 기업주들이나 리더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마케터, 뭐 재무 이거를 어떻게 AI 에이전트로 대체할 수 있지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를 최근에 되게 많이 해요. 네. 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크리에이티브 분야들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되게 큰 광고 기획사랑 여러 뭐 되게 심도 있는 대화를 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일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도구적으로 태스크를 대체하는 일이 있고 그 일 플러스 거기에 있는 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관점이나 인사이트, 그리고 그것이 원래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들, 그 후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광고라는 게 광고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냐, 크리에이티브를 원하는 것이냐, 크리에이티브가 결국엔 광고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모 회사가 자기네들과 1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광고에 AI 도구를 써보니까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광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대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광고를 요청했던 다시 회사가 해봤더니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광고의 근원을 생각해보면 도구를 써서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발현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결국에 그 일의 근원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줄긴 줄 거예요. 근데 줄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일의 근원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제 이런 AI의 파고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AI 도구를 좀 써야 되는 이유가 아직은 AI의 파도가 완전히 우리를 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시면 파도가 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도를 보고 도망가거나 두 번째는 파도를 한번 타보는 거죠. 서핑을 해보는 거죠. 파도가 너무 크면 처음부터 서핑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파도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정도의 파도다. 근데 이 파도가 어느 순간 확 커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시도해봐야 되느냐? 아직은 탈만한 파도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업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업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그리고 반대로 얘기 드리면 오히려 AI가 되게 또 놀라운 점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라도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이유는 AI 도구 덕분에 누구나 80점짜리 답은 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음악을 만든다, 영상을 한다. 기존의 음악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AI 도구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내 것들을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취미 영역에서나 내가 해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AI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예전에는 접근도 못했었던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죠. 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창작 도구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창작이란 말은 흔히 작품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쓰는데 컨텐츠 제작 총괄을 의미하는 프로듀싱 개념도 포함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프로듀싱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크리에이터 프로듀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최근에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키워드에서 좀 착안을 해봤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뉴미디어들이 변화하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커지고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가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경제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 그 다음에 있는 뭐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것도 될 것이다. 특히나 거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작의 역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결국에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갖는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터의 프로듀싱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이
그럼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음악 만들려고 오선지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는요, 실은 기존의 음악의 작법이 기술이 변화하면서 이미 많이 진화한 결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AI라고 하는 걸 그냥 누구나 그냥 뚝딱하고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된 거죠. 또 크리에이터도 제로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 AI 도구를 잘 보면서 그 안에서 내 아이디어를 조금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터의 프로듀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여러 가지의 작업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얘기하니까 네. 이제 그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는 게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디지털 컨텐츠, 프로듀싱이나 크리에이터 영역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 도구들을 써보면은 약간 그대로 쓰기에는 좀 민망하거나 네네네네. 좀 퀄리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크리에이터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85점을 올릴 수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85점에서의 브랜딩이 쌓이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역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보시면서 만드는 것들을 냉정하게 플랫폼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롱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의 상품이 꾸준히 오래가면서 계속 이게 뭔가를 얻어낸다라는 걸 했으면, 뉴미디어에서는 토르소라고 해서 몸통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박이 아니라 중박 여러 개를 갖고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안 떨어지게 하는 이 전략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런 AI 도구들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궤도는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80점짜리를 만드는 단계에서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AI랑 해서 80점짜리를 만들면서 가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느 이상으로 간다, 혹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기획 분야부터 AI 도구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만들고 그 안에 정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 크리에이터의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갖고 있는 함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완전 이제 크리에이터 영역까지 다 대체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0에서 80점까지는 AI, 80점에서 100까지는 인간, 활용 점정을 찍는 게 인간의 역할. 그래도 이거는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히 나오네요.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의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80점짜리 AI가 계속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85점짜리 AI가 나올 거고요. 90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모든 게 90점이 되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가겠죠. 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정보만 주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미도 보고 어느 순간부터 막 포커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속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결국엔 저는 AI가 만드는 작업물이나 AI랑 함께하는 일들도 좀 그런 식의 변화로 가지 않을까. 점점 더 우상향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이 진짜 크리에이터 프로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들에게 필요한 자질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AI는요, 해보니까 되던데요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시도해보시는 분이 승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 일의 흐름을 만드는 이른바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다. 가장 해야 될 거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인플루언서나 가상 연인 서비스의 등장은 사람들이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대상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관계 형성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허 아시나요? 그렇죠. 2025년에 영화 허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요, 지금 다 돼요. 이 챗GPT가 요즘 눈이 생겼거든요. 이 녀석을 꽂고 다니면 얘랑 대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저희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GPT의 메모리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맥락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이 느끼는 유일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의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사랑을 빠질 수 있을까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대화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는 건 좀 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게 실제로 이런 AI를 잘 익숙하게 쓰는 세대들, 10대들한테 이미 이게 먹히고 있어요. 최근에 AI 컴패니언이라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AI 동반자 서비스거든요. 실제로 저는 동반자적 AI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들보다 바로 아래쪽에 그러니까 AI랑 익숙하게 생기는 지금의 이른바 AI 네이티브라고 할까요? 그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완전히 사회생활에서 조금은 멀어진 7, 80대들 이런 분들도 AI랑 상당히 많이 공감하면서 교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정적 교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내 감정적인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요소로서는 AI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체가 된다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영국 드라마의 휴먼스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 이제 로봇이 완전히 사람처럼 생긴 게 나오는 이런 드라마예요. 그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 로봇이 계속 책을 잘 읽어주니까 자꾸 이 로봇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주는 건 엄마가 할 역할이다. 네. 이랬더니 이 애기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녀는 급하게 안 읽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천천히 오래오래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지만요, 저는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냥 AI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지. AI가 우리의 아픔을 얼마나 인지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공감할까? 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에게 쏟아낼 수 있는 감정과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함께 해야 되는 감정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나 또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돼요. 그것도 역시 아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비유한 것처럼 0에서 80점의 비유, 80에서 100의 비유와 네. 되게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80까지는 대체하는 것 같지만 80에서 100은 결국은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에필로그에 좀 써놓은 건데 AI 네이티브 세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뭐든지 이 기술이 바뀌면 세대가 바뀌거든요. 알파 세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한 뭐 10대 전후의 세대들이 이 AI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이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음성으로 대화하는 챗봇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AI랑 내가 어떻게 좀 상호작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도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런 AI 네이티브들이 과연 또 그 다음의 세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투자적 관점에서도 그들의 변화의 형태를 보시면 아마도 또 새로운 기회를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제 등대처럼 비춰주는 메신저와 선구자로서의 앞으로 역할 더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